존경하는 구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 자리에 계신 한수동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복을 만드는 구로구 의회를 애쓰시는 김명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도 근본 250일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정례회에 임하면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본 의원은 정치란 갈등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또 더욱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더 행복한 희망을 위해서는 이 갈등을 제도화하는 이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의회는 지금까지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그래서 더 나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견들을 타협하고 조정하며 왔다고 자부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나보다 우리를, 사익보다는 공익을, 자기보다는 주민을, 의원보다는 구로구 전체를 바라보고 노력하시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정례회 기간 중 있었던 예결산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불참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님들로만 부득이 회의가 진행되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는 두 가지 문제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예결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원연구실 예산과 관련한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에 다양한 이견이 있듯이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려고 정치가 있고, 그 정치를 위해서 정당이 여럿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수가 늘 옳거나 다수에 다 따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횡포가 늘 우려스러우니까요. 예결위원장권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특정 박모 의원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예결산 위원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이 했으니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해야 한다는 것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예결위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수가 제일 많지만,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께서는 그 구성의 권한을 가진 우리 김명조 의장님께서는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 의원은 각 4인, 정의당 1인, 이렇게 하여 주민들의 표심을 그대로 예결위에도 반영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한 당이 독식해서 예결위원장을 선임할 수 없도록 협의를 하도록 이 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성의 의미는 서로 다 내어놓고 협의해서 결정하자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은 구성된 예결위원들이 서로의 정책적 목표와 우리 주민들의 바람을 위해 서로 고민하면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니, 구성과 관련하여 들어오지조차 않는 것은 반의회적인 것입니다. 의원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도, 또한 지역방송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시민단체 회원분들에게도 의원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구로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실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의원님과 정의당의 의원들 말씀에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의원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왜 지금이냐는 문제의식에 고민도 많았습니다. 물론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더 많이 토론되고 이야기를 나누며 결정될 것입니다. 예결위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협의는 서로의 양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적 우위, 즉 다수의 결정은 피할 수 없는, 다수결의 결정은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경우에만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건 개인적 소신입니다. 의원실은 설치한다. 의원실 설치는 간다. 다만 내년에는 자구 노력을 충분히 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한 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배신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의원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이 밀려서 하는 것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원 사무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 의원들이 찬성하는 입장이기에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겠다고 의지만 모으면 언제든지, 지금이 아니라 추후라도, 아니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모습을 위하고 조금 더 이해를 구하고 또 주민들을 배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더욱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했을 땐 자신들이 그렇게 했던 모습처럼 남들도 그렇게 하겠지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당신이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매도하는, 호도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을 주시고 사실에 대해서 호도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한 의회를 만들고 더 행복한 주민이 사는 구로구를 위해 더 나은 고민들을, 더 복잡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토론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더 고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사랑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의원실을 빨리 더 좋게 만들어라 요청하는 그날이 빨리 올 것입니다. 멋진 250일의 서울시 구로구의회 정례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호대 의원입니다. 저 이제 두 가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환경과, 한자는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환경과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구로 1동, 2동과 관련된 그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구청의 구체적 대안,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로 1동과 2동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이 항공기 소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특히 구로 1동의 경우 항공기 소음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박영선 국회의원실과 사실 항공공항공사 관계자를 만나 지속적으로 항로 조정 변경과 비행 소음 절감을 요구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249차 예결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한 바처럼 우리 구로 1동, 2동은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이 75 웨이클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구로 1동 특히 경우 74에서 71 웨이클이 나오는데 우리 동네의 경우 도대체 왜 이런 소음 피해를 안고 살아야 하는지, 또 피해 소음 기준 75 웨이클에 1 웨이클 못 미친다고 왜 소홀히 대접받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 피해 보상, 피해 대책이 아니라 이러한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대책을 관련 부서에서 만들어 중앙부처와 치열하게 싸워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겠죠. 서울시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건강 영향조사 결과였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소음 영향도 80에서 85 미만에 속한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우울증 증상의 정도가 235명 중 15명, 6%로 소음 피해로부터, 사실 이런 소음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학생 1.47%, 사실 4배 이상의 차이를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소음 영향도 75 웨이클, 80의 웨이클 경우도 4.98%, 3배 이상이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증상, 흔히 ADHD라고 하는데요. ADHD의 경우도 소음 피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1.47%, 거기서 자유로운 학생들은 1.47%인데 소음 피해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2.4%로 60% 높게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겁니까? 청정지역 교육의 교육도시, 환경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항공기 소음 지속되는 노출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비행기 항로를 안양천을 따라 다니게 하든 또 어떻게 협의를 하든 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 시의회, 그리고 우리 구청, 주민들 이 함께 모여서 이 구청을 위해 이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해달라는 게 제 요청이고, 지금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달라는 게 첫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복지입니다. 일자리 복지 관련된 질의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지역과 연계한 구로만의 독특한 일자리 대책은 없는가이고, 사실 굉장히 성과도 많고 실적도 많이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고민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특히 서울시나 성남시가 우리 구로구에 터를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구로구만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없는지, 이 두 가지가 제 질의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본 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동안 반가운 책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 모종린 선생의 작은 도시 큰 기업이라는 책입니다. 2014년도에 나왔는데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우리 부구청에 다녀오셨지만 가서 이제 협의를 해서 아마 우리가 계속 교류를 맺으며 배울 거라고 기대합니다. 도시 지도자와 주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오스틴, 축구로 유명한 영국의 맨체스터, 스위스 인구 1만 8천, 우리가 43만으로 볼 땐 1만 8천의 2배, 일본의 전통산업과 첨단 산업의 융합인 교토, 전통산업과 첨단, 우리 구로구도 비슷합니다. 첨단과 전통이 같이 공존하는, 더욱이 관심을 두고 제가 읽었던 곳은 가나자와라고 지역사회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일본의 도시입니다. 인구수도 그쪽도 45만. 특히 가나자와의 경우는 일본의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기술, 산업, 문화 등의 자원과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지역 스스로 성장한 내발적 발전의 사례로 소개하면서 우리 구로구와 비슷하게 인구 45만이지만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서 매년 50여 명의 대학생을 일본 연수를 동경이 아닌 가나자와로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 거론된 이 도시들은 기업 혼자만의 힘이 아닌 지역과 주민 그리고 기업이 그 도시를 공동으로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될 수 있게 지역이 애쓰고 구청이 애써주고 주민들이 함께하고 떠나려고 하고 위기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였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IT 벤처 단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그래도 애경이라는 AK 기업이 있고 또 구로 고대병원이 있고 이제 넥센이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촉 스카이돔을 전용구장이 있고 대학으로 성공회대학교, 동양미래대학 등 우수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좋은 환경과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대학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앞으로 100년, 200년을 바라보고 작은 도시, 큰 기업을 함께 고민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쓴다면 또 고민한다면 더 나은, 더 좋은 구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로만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질의고요. 둘째는 다소 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것도 꼭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랑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5일 성남시 의회에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하려는 계획으로 1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걸 통과시켰고요. 이재명 시장의 말씀이 독특합니다. 성남시에서 통용되는 지역 화폐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소외계층인 청년들에게 지원해서 청년들이 책도 사고 학원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게 하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기죽은 청년들의 기도 살려주는 것이다. 노령연금처럼 해보자. 자신 있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구로구에서도 우리 구로구 구직활동으로 힘에 겨워하고 기죽어 있는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우리 고등학교 딸인 고2인데요. 제 딸하고 토론했습니다. 제 딸도 아빠인 제가 청년수당 찬성한다고 얘기했는데 제 딸은 반대한답니다. 이 아이의 논리도 명쾌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더 좋은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당으로 나눠주지 말고 구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느냐는 것이 제 딸의 얘기였습니다. 몇 푼 주어지고 그거 받기 위해서 계획서 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청에서 아니면 좋은 기업하고 얘기해서 청년들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하면 어떠냐. 근데 다소 황당할 수 있지만 구로구청 주식회사 아니면 구로 청년 일자리 지원 공단이라도 만들어서 능력은 있는데 실력은 되는데 노력은 할 수 있는데 현실 취업의 좌절감으로 아파하는 구로구의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신명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을까요? 설령 뭘 하다가 넘어지면 이 청년이 처음 시작해서 넘어졌을 때 좀 아파하지만 다시 구청의 도움으로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청년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불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로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성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복을 만드는 구로구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김명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에 이어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로구 의회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자부심은 우리 제7대 구로구 의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제와 또 오늘, 어제도 그렇고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거친 표현과 행동들을 목도하면서 황당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욕심과 당파적 이기주의만 횡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나만 옳고 나의 생각만이 관철되어야 하고, 이러한 입장은 무서운 사고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대화가 있을 수 없고 관용과 배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회에 사는 오늘의 시대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비민주적 태도입니다. 예결위원장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의원실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우리는 정의이고 너희의 고민과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같이 할 수 있고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자존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의회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의회라는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폭력이고 압제입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전통에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도 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고 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때 의회의 권한도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겁박하고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말 최소한 정말 약자의 행위가 있을 때 약자만의 행위가 인정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규칙이 있고 지켜야 할 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동영상 잠시 보시죠. Most importantly, we will live up. Most importantly, we will live up. Most importantly, we will live up to our character as a nation. That's exactly what we're talking about. That's why we're here. 통상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안을 제출하면 그 설명을 관계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설명합니다. 이민법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Actually, I don't. And that's why we're here. Okay. Thank you. All right. What I'd like to do... No, don't worry about it, guys. Okay, let me finish. Let me... How about... these guys don't need to go. Let me finish. No. He can stay there. Let me... Hold on a second. Hold on a second. So, I respect the passion of these young people because they feel deeply about the concerns for their families. Now, what you need to know when I'm speaking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I come to this community is that if, in fact, I could solve all these problems without passing laws in Congress, then I would do so. But we're also a nation of laws. That's part of our tradition. And so the easy way out is to try to yell and pretend like I can do something. 오바마 대통령의 저 얘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And what I'm proposing is the harder path, which is to use our democratic processes to achieve the same goal that you want to achieve. But it won't be as easy as just shouting. It requires us lobbying and getting it done. So, 네, the, 그렇습니다. so 오바마가 So 여기서 for those 끊어주셔도 of you 되고요. who are 오바마가 committed 이민 개혁법을 to getting 설명하는 this 자리에 done, 한국인 I am 출신 gonna 이민자가 march with 소리를 you 지릅니다. and fight with you every 네. step of the way to make 꺼주세요. sure 한국인 출신 이민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니 이민법도 통과시켜주고 추방 명령도 철회해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오바마는 말합니다. 입법을 통해서 법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전통과 역사라고 그것도 짧은 저 시간에 3번이나 강조합니다. 소리치는 이민자를 끌어내려는 경호원을 저지하는 오바마도 멋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이 미국의 역사라고 말하는 모습에 더 큰 의미를 찾습니다. 대통령도 목적하는 바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끼리도 로비하고 협의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법에 의해 주어진 제도를 지키면서 협의하고 또 협의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링컨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노예를 소유했던 링컨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원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또 설득하고 회유하고 결국 해내는 영화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지는 못해도 박차고 윽박지르고 방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더욱이 예결위원장이 이유라면 설득하고 의원들을 회유하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마지막엔 표결이라도 가야죠.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일을 우리 주민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가장 소중한 일들을 기분에 따라 회의장이 들어오지 않거나 박차고 나가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희 입장을 설명해 드립니다. 저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고민하고 또 토론했습니다. 막스 베버가 얘기했듯이 정치인이 가져야 할 2가지 윤리,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고민했습니다. 의원실을 당장 만드는 것이 신념윤리라면 안정적 의회 운영과 원만한 합의가 책임윤리입니다. 이 2가지 윤리는 상호 대립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 자부심, 소신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 책임윤리와 신념윤리 이 2가지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고 자부심이고 소신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의회 파행의 일들이 새누리당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두 분의 감정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아직 우리의 정치 문화가 그렇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 구로구 의회는 민주주의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속히 의회라는 제도 속에서 우리 구로구 의회 속에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보자고요. 의원들끼리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집행부는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도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고 타협하고 바로 구청장의 책임윤리와 신념윤리의 모습입니다. 제도 속에서 주어진 법에 의해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따스한 마음으로 토론한다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그 행복을 우리 구로구 주민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사로운 감정 싸움이나 얄팍한 자존심을 내거는 모습의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하고 논쟁할 것은 논쟁하고 심사할 것은 심사하고 그래야 합니다. 의회가 의회다워져야 주민들 앞에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조속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을 다룰 수 있는 의사 일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최숙자 위원장님의 결단과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99% 민중은 개, 돼지다라는 사고를 가진 어느 고위직 교육 공무원이 있습니다. 파면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지요.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수립한 교육 정책이 더 걱정이라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항상 느끼면서 존중하는 그런 의회, 그런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이 맡겨준 중요한 사명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리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항상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를 개인의 사유화나 사사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연중 남들이 해왔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그러는데 하면서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가. 가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때면 부끄럽고 민망해집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개인의 몸이지만 권력 구조의 몸으로 체화되어 공공의 권력이 사사화되거나 사유화될 개연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신중하게 개인적 감정과 공공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우리 의회와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의회를 꿈꿉니다. 행복한 구로구를 꿈꿉니다. 이러한 꿈의 실현은 여기서 서로를 존중하며 시작되어져야 가능합니다. 저 역시 더 반성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를 다루면서 의원들 서로 간,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